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게 된 진재훈입니다. 오늘은 애들이 저한테 과학밖에 안 물어봐서 좀 슬프긴 하지만 제 주 특기인가 봅니다. 과학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르시겠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숙제가 없으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고, 카톡으로 연락드려도 답변 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짝 내려주고 볼게요. 자, 여러분, 이동 거리의 정의는 알겠죠? 네, 이동 거리의 정의는 알겠습니다. 자,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운동한다고 하고, 움직인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한다. 자, 이게 운동이랍니다. 속력. 네. 이제 괄호 굳이 말 안 해도 알죠? 한번 보고 모르면 쓰고 알면 넘어가도 되는 거. 여기는 사실 중요한 게 없어. 그냥 요 정도만 필기해도 될 것 같아. 자, 이 괄호. 여기 뭐냐면은 우리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예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알 거야.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라고 우리 수업에 초반에 나왔던 친구입니다. 시간이 지난 때마다 출발 지점에서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20초 동안 S죠, 세컨드. 20초 동안 미터죠. 8m 이동했다. 그래서 여기다 점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찍고 이제 쫙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속력 그래프, 속력 그래프입니다. 속력 그래프. 요것도 괄호. 수업 잘 들었으면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속력이 빨라질 때는 기울기가 기울어지고 일정할 때는 일자가 된다.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 음수야, 기울기가. 그러면은 속력이 느려진다. 속력이 느려진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시험에 아마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것 같아요. 등속운동. 빠르게 봅시다. 이러한 운동을 등속운동이라고 한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 등속운동이다. 여기부터는 이제 밑줄을 그어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외우셔야 된다. 자, 과학은 이런 탐구활동이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여기를 좀 잘 봐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참고로 활격투도 마찬가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요게 뭐냐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겨갖고 공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야. 여기서 떨어져. 같은 공이야. 그림 실력 좀 안 좋아.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중앙이야. 딱 잘라. 딱 잘라. 공의 특정 위치를 정해갖고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게 찍힌 시간은 일정해. 요게 찍힌 시간 일정해. 요거 이제 1초, 요거 이제 우리 몇 초라고? 0.1초, 아니 0초에 찍고, 0.1초에 찍고, 0.2초에 찍고, 0.3초에 찍고, 0.4초에 찍고, 0.5초에 찍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이거 등속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잘라보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애들이 다 일직선이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선 대고 그림 그리면 뭐 된다? 방금 전에 말했던 시간 속력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등속운동.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거야. 등속운동.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시간 이동 거리를 볼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요. 이게 등속 운동. 이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 그럼 속력이 작고, 이렇게 완만하지 않으면 속력이 크다. 네,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 보면은 더 빠른 놈이 줄이 좀 더 위에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등속 운동하는 경우를 보면은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게 되는데 이건 마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찰이 없다. 근데 마찰이 없어도 반대쪽으로 밀면은 얘가 멈추게 되겠죠. 이럴 때는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아서 그냥 얘가 쭉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마찰이 없는데 얘네가 왜 알아서 가느냐?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찰도 힘입니다. 마찰력이라고 해갖고 물체가 일로 가는데 땅이랑 닿아 있어. 그러면은 땅은 반대쪽으로 방해를 하는 힘이 있어요. 땅이 반대쪽으로 얘를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마찰력이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퍽을 쳤을 때 완벽한 등속 운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공을 굴리거나 할 때 이렇게 되는 이유도 마찰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찰력 없이 벽에 부딪히지 않고 어떠한 힘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쭉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유 낙하 운동. 자유 낙하 운동 뭐야? 우리 이런 식으로 쫙 떨구는 거죠. 우리 왜 과학 시간에 달걀 잘 감싸갖고 낙하시키는 실험 있죠? 그런 거 할 때랑 비슷하게 쫙 떨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유낙하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까? 요렇게 지금 보면은 점점 길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점점 길어진다. 알 수 있겠다. 자, 물체가 충격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우리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여긴 이제 점점 늘어나요. 쭉 늘어나요. 쭉 늘어나요. 쭉. 어떻게 늘어나요? 그래서 개형 찍으라 그러면 늘어나는 거 찍으면 돼요. 자, 여기서 개형이란 단어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수학에서 자주 써요. 대충 모양. 여러분 왜 직선을 그어보라고 하면은 이렇게 긋잖아요. 이게 정확한 직선은 아니잖아. 근데 이걸 직선이라고 치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이걸 개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알아두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에 진면목 나왔다. 자유낙하 운동 뭔지 나왔다. 자, 이겁니다. 자, 9.8m/s.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행성에 갔어. 이거는 밑으로 내려갈게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 상수. 근데 어디에? 지구에. 내가 만약에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라고 하죠. 달의 중력이. 그러면 내가 달에 갔어.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 상수 6분의 1이 되시겠다. 자, 중력의 크기는 얼만큼 작용하느냐? 요만큼 작용한다. 입니다. 넘어갈게요.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 네, 질량이 다른 물체죠? 질량이 다른 물체면 무언가 바뀌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요 실험. 네, 해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열심히 수업 시간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니스 공하고 야구공이 뭐가 더 무거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패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물체가 공기 중에서 낙하 운동을 할 때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을 받는다. 공기 저항을 받는다.
공기 저항을 받아서 떨어지면은 쇠구슬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은 매우 적지만 깃털은 면적이 넓으니까 공기 저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고 합니다. 이 생각이 틀린 이유를 우리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모든 물체는 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된다. 같은 속도를 쭉 내려오게 됩니다. 네, 잠깐 멈춘 거. 네, 여러분 질문, 대답 좀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크기나 질량에 관계없이 물체의 속력은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그림실과 같이 같은 물체가 단도피에 동시에 떨어져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물체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조건 뭐야? 공기 저항이 있다 없다?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있으면 깃털이 한참 느리게 떨어지시겠다. 넘어갈게요. 네, 즉 탐하기 넘어가고 일과 에너지 나왔다. 일과 에너지. 자, 여기가 킬러 문제 양성소. 여러분 모가지를 따줄 귀여운 친구들이다. 요 전에도 계산으로 어려운 건 있었지만 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 요 일 말도 안 되는 소리 과학의 일은 이게 아니에요. 자, 미는 거 1, 드는 거 1.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일을 한 거. 예를 들어서 힘을 3N, 이동거리를 5m라고 한다면 일은 15N 하셨겠다. 물체가 5kg이고 이동거리가 5m면 힘은 알 수 없다. 일도 또한 알 수 없다. 무게와 힘은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드시겠다. 물론 요 힘 말고 에너지 할 때는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5kg라고 해서 얘를 5N의 힘으로 잡아 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의 양에는 좀 고려를 해볼 만한 요소가 있다.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1이 0인 경우, 1이 0인 경우. 자, 줄단위 요거는 출 그어주고,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과 에너지의 관계. 1과 에너지의 관계. 사람이 중력에 대해 한 일, 추의 위치 에너지 증가. 중력의 한 일, 추의 운동 에너지 증가. 추가 말뚝의 한 일, 추의 운동 에너지 감소. 일을 하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래서 에너지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네. 이런 것도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좀 이따가 아니라 6단원이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그어주고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이치 에너지라고 한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 여기는 괄호. 자, 어떤 물체가 일을 하면 한 일의 양만큼 물체 에너지는 증가하고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한 일의 양만큼 물체 에너지는 감소한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으며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같으므로 에너지 단위로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요거는 딴 거 볼 필요가 없다. 딴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만 보세요. 딴 거 볼 필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 딴 거 볼 필요가 없다.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딴 거 굳이 볼 필요 없어. 비례한다는 거 이거 보면 알 수 있어. 높이가 2배, 3배야. 질량 m으로 놓고 계산해보면 9.8 곱하기 m 곱하기 높이 여기는
아, 질량이 큰 거구나. 그러면은 기다려봐. 요거를 높이를 h라고 두고 하면은 높이는 같죠 지금. 그러면은 얘는 9.8 곱하기 무게 곱하기 h고, 얘는 9.8 곱하기 더 큰 무게 곱하기 h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큰 거다. 요거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 3 넣고 여기에 2 넣으면 당연히 얘는 2, 얘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2배, 3배 차이가 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 높이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죠. 요 놈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으시겠다. 우리가 빠르게 해야 되니까 모르겠으면 질문하러 오세요. 우리가 인간이라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정 이해가 안 되면 와서 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발. 안 나왔다고 나한테 찡찡대지 말고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운동에너지 볼 필요 없다. 운동에너지도 마찬가지. 요 놈만 본다. 요 놈들만 본다. 속력 제곱이다. 다음 끝! 자, 요 대단원 마무리는 우리 어디서 푼다? 대단원 마무리, 요 선택형 있는 애들 하고 서술형 이 정도 친구들은 다 어떻게 푼다? B단계에서 우리 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과학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아주 좋은 거고, 좀 더 열심히 하면 평균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모르면 질문하러 오든가 연락을 하든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